막상 인턴 하다 보니까 다른 과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 해보고 싶어. 그럴 때 나중에 완전 쌍욕 먹을 수도 있잖아. 실제로 쌍욕 먹어요. 뭐야 이 새끼 이거. 뭐 이런 새끼가 왔어.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든쌤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6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랬지. 이왕 아프려면 3월엔 아프지 마라. 2월 28일까지만 해도 본과 학생이었는데 3월 1일부터 인턴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만에 인턴이고 주치인 거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턴 선생님이 처음 딱 배정 받자마자 진짜 의사와 같은 일을 하는 과가 딱 하나 있어요. 무슨 과야? 응급실에서 일하는 거. 응급실 턴도 있고 소아과 안에서 응급실을 맡게 되는 그런 턴도 있는데, 아무튼 응급실에서 만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거는 정말 인턴 선생님들이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아파서 응급실을 막 너무 아파서 왔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인턴 선생님. 근데 응급실 턴을 뭐 2번, 3번 도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한 번 돌았던 사람은 나중에 봤을 땐 진짜 진료를 잘하지. 놓치는 거 없이. 그런데 뭐 잘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만 하고도 딱 감 잡고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공부머리 말고 또 일머리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학교 성적이 정말 엑설런트해. 정말 잘했는데 인턴을 하고 정말로 진료를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선생님도 인턴 때 사고 많이 치셨어요? 많이 쳤지. 나 하루에 4번 온 적도 있어. 동맥혈 검사 라인 꽂는 것도 12월엔 뚝딱 하는 거를. 그래서 동맥혈 검사를 안 꽂는 거. 동맥혈 검사. 우리는 그냥 ABGA라고 해요. ABGA. 이게 처음 인턴 했을 때 제일 어렵고 긴장되는 거. 인턴 잡 중에 주된 건데 혈관에서 피를 뽑는 건데 정맥혈에서 뽑는 게 있고 동맥혈에서 뽑는 게 있어. 어떨 때는 동맥에서 뽑고 어떨 때는 정맥에서 뽑지? 산소 포화도 수치를 확실하게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전해질 수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동맥혈을 뽑는 건데 이게 상당히 처음 할 땐 진짜 어렵거든요. 모든 환자의 동맥혈은 의사가 채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딱 3월에 왔는데 동맥혈 채취를 하래. 그러면 실패한 경우도 너무 많죠. 뇌산소 다 돌고 우리 너무 늦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CS 의국에서 꼭 만나자. 전 이미 신경외과로 정했습니다. NS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정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느 과를 가겠다라고. 근데 보통 끝까지 약간 좀 숨기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정말 가고 싶은 과는 미리 얘기하는 게 좋죠. 막상 인턴 하다 보니까 다른 과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 해보고 싶어. 그럴 때 나중에 완전 쌍욕 먹을 수도 있잖아. 실제로 쌍욕 먹어요. 윤목이가 지금 저 신경외과 갈 겁니다 했는데 나중에 막 저 뭐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턴하면서 신경외과 턴을 돌면 그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어떤 모습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될 거거든요. 그때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치. 사람 마음이야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딴 편한 좋은 과를 가게 되면 이제 쌍욕 먹는 거죠. 인기 있는 과들 있잖아요. 뭐 피부과, 안과, 뭐 성형외과 이런데 정말 우선 학생이야. 근데 이제 딱 발 처음에 들여놨어. 근데 다른 좋은 과로 이동을 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이제 박쥐 같은 이미지 때문에 둘 다 못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짧은 가운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장겨울 전희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옷 전지미 선생님 둘 다 이제 펠로우 되는 거죠 이제? 도시학생도 펠로우 되지 않았나? 됐나? 된 거 같아. 정문이 시험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해주면서 자기 것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나도 지금 짧은 거 입었다. 짧은 거 입었어. 되게 길어 보이지 이렇게. 가운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쪽인가요? 이쪽에? 띄워놓겠습니다 여기. 옛날 우리 가운 영상.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아휴, 돈 많이 벌어서 저 공부시킨다고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저 돈 더 많이 벌려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선배는 돈이 전부야? 이게 사실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비난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 아닌가?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좀 뭐냐면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뭐 부정한 방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진료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마음인 것 같다.
그렇죠.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그런 마음이니까요. 자랑이다. 나도 없어. 저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미리 얘기가 된 거야? 놀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왜 나한테?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프로포즈 직관을 다 했겠지. 내가 있어 그 돈. 몸만 와. 멋있어. 플렉스. 바로 가지. 근데 이게 요즘 음, 대부분의 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노소의 전형적인 고민이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혼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그럼 결혼해도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그런 이제 케어를 필요한 또 이제 경제적인 자금도 걱정이 되고. 뭐 의사라고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비 내기 바쁘고 학자금 대출 갚기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인턴 에이전트 월급으로는 결혼을 사실은 꿈도 꾸기 좀 어렵다. 양가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잘 살지 않는 이상은 아, 그쵸. 우리처럼 흑수저인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연결되는 게 지금 전임이가 되고 있잖아요. 흑수저면 전임이 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퉜던 이유가 그런 거였잖아요. 아무래도 선민쌤 집은 약간 조금 넉넉한 것 같고 용쌤 집은 약간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세상 모르고 물정 모르고 그런 식으로 소리한다. 그런 얘기 다 싸웠던 거잖아. 맞아. 충분히 그런 이유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제가 학생 때 결혼했잖아요. 제가 30살 때 결혼을 했고 그때 이제 시대 치아전문대학원 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 근데 나는 그런 생각했어. 어차피 내가 한 5년 지나도 없을 것 같은 거야. 지금 해도 어차피 없고 5년 지나도 딱히 수가 안 보여. 그럼 지금 하지 뭐. 실제로 장인어른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놓고.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학생이고 아직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을 드렸지. 와이프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으니까 월급 뭐 이렇게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과해서 그래도 뭐 조금 하고 하니까 해보니까 계산하니까 생활이 될 것 같은 거야. 둘이 뭐 집 그냥 원룸 같은 거라도 얻어서 그냥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진짜로 결혼하기로 이제 확신이 드는 그런 이제 짝을 만나면 그게 뭐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어차피 없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없어. 거기에 맞춰 살면 되지 뭐. 맞아요. 우리들 다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수술은 시작하고 보호자 오시는 대로 동의서 받아. 네, 보호자분께 통화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요? 구급대원분한테 듣기론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환자분은 뒤에 탔다고 하던데 남자친구분은 어디 계세요? 퇴원했어. 네? 남자친구는 이마만 살짝 긁혀서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갔어. 왜 가? 헬멧은 자기만 썼어. 미친 게 아니야? 미친 거지. 아니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저렇게 중매 사는데 집에 어떻게 가지? 인간이 아니야. 아니 설정이 너무 이거 좀 무리 아닌가? 무리한 생각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가. 말도 안 되죠. 뭐 섭외하기가 힘들었나? 자,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처음 딱 이게 넣는 순간부터 뭐야? 이랬어요. 전 넣는 순간부터 끼고 있었는데 왜 넣고 있지? 이런 생각을 그냥 바로 했거든요. 빼고 넣어야 되는데. 인턴잡 중에 많이 있는 게 이제 L튜브 넣는 거. 의식이 멀쩡하신 분도 많고 의식이 별로 없으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이제 L튜브 교체하는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L튜브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죠. 정말로 이제 식이를 못 하는 경우에 정말로 식사를 하기 위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감압 뭔가 이제 가스 차고 그런 것들 위장각이 운동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귀로 넘어가니까 그걸 꿀꺽꿀꺽 삼키는 걸 계속 같이 해줘야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파. 아기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너무 의미심장한 표정이 더 웃겨. 저이씨. 쟤 어디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인기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기 안 받았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에지노트가 이제 깨지는 거죠. 인턴이 못하면. 그러니까 인턴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은 초반 첫 턴 때는 많아요. 많죠. 그래서 인턴을 하는 뭐 첫 3월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긴장의 연속. 등에서부터 막 바짝바짝 타는 느낌이 있어.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흑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대쌤 인턴 때 흑역사 하나 얘기해줘요. 따로 흑역사는 없고 응. 관심 있는 턴을 첫 턴에 많이 돌게 되는데 저는 소아과를 첫 턴에 돌았어요. 둘째 날인가 치부 선생님 때 엄청 혼났어요. 왜? 기억도 안 나, 왜 혼났는지.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유명했어. 밖에서 보호자 무슨 일 있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왜 혼났는지 또 기억 안 기억도 나요? 안 나. 그래서 둘째 날 그렇게 혼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 그만두는 줄 알았대요. 도망간 줄 알았다고? 뭐 그만두거나 소아과 안 오겠다. 이게 다 이제 그때 전공의 선배님들이 걱정을 하셨대. 저는 근데 오히려 둘째 날 그래서 인턴의 삶이 이런 거구나.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혼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그냥 그래, 인턴은 이런 거야. 이제 견뎌내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만 했죠. 긍정적이야 사람이. 산모님, 교수님 한 분 뵈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진짜 불안하죠.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아기 식도폐쇄증을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미나 쌤이 좀 실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잘 찾아내시고 선천 기형으로 생기는 알게 되는 경우들, 산전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온전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뭐 이제 저도 이제 전공의 생활할 때 그때 많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소한 결손에 의해서 뭐 이제 NICU 미리 세팅해갖고 준비된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소파지얼 아스트레시아라고 해서 이제 식도 협착증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식도가 끝이 위까지 안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관과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제일 흔한 타입이에요. 식도랑 기관이 연결됐다고요? 자기가 분리되어 식도랑 있는데. 기관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 관이 있어갖고 틈새, 새길,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두 가닥 길이 따로따로 가야 되는데 이 둘이 연결되니까 새길이 식도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갑자기 이게 폐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고 음식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폐렴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 형태가 가장 흔한 형태긴 해서 뒤에서도 살짝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 그래서 뭐 새끼리 있어서 그걸 막아주고 뭐 연결해주고 뭐 그런 얘기 맞아요. 했다. 그 타입이 가장 흔한 타입이거든요. 지금 식도폐쇄 같은 경우에 다시 하면은 척추, 그 다음에 항문, 항문, 직장, 심장, 그 다음에 신장, 네. 그 다음에 사지에서 기형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형들이 없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외에도 그냥 꼭 그런 게 꼭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의 기형이 있으면 꼭 다른 기형이 동반됐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죠?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황둔아 환자 자주 보고 체크하는 건 좋은데 다른 환자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머리도 좀 떡졌어. 병동이 할 일 많아. 시간 되면 가서 차트 정리해. 미리 해두면 이따 1시간은 더 잘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레지던트 인턴들이 남성분들이 다 머리카락이 길어요. 실제로도 머리 자르러 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헝클어져 있고 뭐 그냥 대충 길게 생활을 하죠. 맛있지? 여기 레지던트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너무 사적으로 그치, 얘기 못하지. 맛있지?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인턴 나부랭이들이 옆에 막 레지던트 쌤 있고 막 펠로우 쌤 있고 교수님 있고 조용하게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되게 귀에 딱 의자에 등받이 딱 앉아갖고 딱 먹으면서 맛있지?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소아과 인턴이라고 티낸다고 이 예쁜 청진기를 딱 들고 있죠. 핑크색.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소아과를 가기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돌고 싶은 인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2kg는 돼야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 흉곽경도 가능하고. 최대한 끌어볼 수 있을 때까지는 끌어보겠는데 장담 못해. 산모 위험해. 만약 가능하면 끌어줄 수 있는 만큼 끌어달란 얘기인 거지. 불가능하다고. 아기한테 그게 이게 정말로 이제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충돌되는 입장이에요. 정말로. 소아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수는 뭐 일주만 더 채워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아이들의 예후가. 일주만 제발 뭐 며칠만이라도 조금씩 더 끌어줬으면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할 확률이 더 높고, 그럼 처치를 할 때도 우리가 처치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면서 회복이 잘 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너무 일찍 태어나면 처치도 힘들고 태어나서 케어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걸 다 극복해내서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도 적고, 조금이라도 끌어줄 수 있으면 끌어주는 게
그게 또 지금 안정환 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음. 야 선생님 데리고 와. 어? 어머니 같이 뵐까? 네가 그래도 석 달 넘게 창민이 밤새 케어하고 지켜봤는데 창민이 어머니도 나보다 널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얘긴 내가 할 테니까 나도 옆에 있어. 그럼 엄마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부러 안 간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호자 만나면 본인 또 이제 감정 컨트롤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좀 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쌤도 지금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에요, 그죠? 엄청 피곤해 보이는. 그렇죠. 나 태출을 첫째 때 자르는데 진짜 잘 안 잘리더라. 튀긴 것도 그러지만 되게 미끌미끌. 미끌미끌. 그래서 아마 안 잘렸을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지금 소아과 전공의가 꼭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30주 초반에 태어나서 숨 쉬는 아이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섹션 그러니까 수술로 태어난다 하면 이제 소아과 전공의가 대기했다가 딱 이제 태어나기 전에 딱 가만히 여기서 딱 트레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태어나서 오자마자 바로 청진하고 인투베이션 기관 삭관을 하고 엠브 패킹하면서 NICU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집안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 그러길래 결혼 전에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야 한다니까. 와이프가 이거 보던 이 장면에서 극대노하더라고. 야 그럼 저쪽 집에는 그런 일 있겠냐? 옆에서 듣다가 아니, 맞는 말이야. 아니, 이건 모든 보는 사람 다 붕괴를 하죠. 와이프만 붕괴 아니니까 자네도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시어머니는 다 왜 이래? 아 그것도 좀 얘기가 좀 있더라. 너무 시험관에 다 이상한 사람만. 다 이상한 사람만 나오고 있어. 아기가 정말 작아요. 더 작은 아기도 있어. 수술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있어? 잘 보이지도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 일 하고 있어야죠.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뭐 다들 뭐. 많이 볼 수 있기는 한데 자기 일은 하고 있어야 돼요. 용복이 왜 여기서 보고 있어? 왜 같이 팔짱 끼고 보고 있나? 아니 할 거 너무 많은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저는 그랬죠. 아기 이 장면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저렇게 발판 밟고 올라가서 많이 보잖아요. 수술할 때. 수술실에서는 그렇죠. 저 장면이 조금 나는 그 발판 올라갔다는 그 설정?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좀 더 잘 보이니까. PK들 실습생 때는 다 이제 수술할 때 다 뒤에 올라가서 발판 밟고 올라가서 봐요. 위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 좀 더 시야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의학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뭐 이제 커다란 수술실 위에서 막 저 위에 2층 같은데. 그런 데가 있나 정말 모르겠어요. 친정 어머니시죠? 따님 잘못이 아닙니다. 또 안정환 쌤 또 인상 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일부러 그죠? 뻔히 다 알면 시험만 거 다 알면서 또 덜 그나마 좀 덜 무안하라고. 직접 얘기하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하죠. 시간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돼요. 대학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 사망을 하고 돌아가시고 이럴 때마다. 그래서 이제 감정들이 다 당연히 똑같이 올라오죠. 의사도 같은 사람이고 정말로 뭐 이제 천명태 교수님처럼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환자는 다 이제 애정이 가요. 그리고 내가 맡은 담당 환자들은 정말 최선으로 다해서 하고 싶고 회복해서 나가는 거 보고 싶고 그런데 회복하지 못하고 안 좋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죠. 눈물 나오면 환자 앞이든 보호자 앞이라도 우는 거지. 굳이 그런 감정까지 숨기고 참으라고 하고 싶지 않다 난.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아무리 네 감정이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할 때가 있어. 그걸 결정해 주는 것도 의사가 할 일이고. 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말 많이 해요. 할 건 해야지.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것도 의사가 해야 될 일이다. 전 발전이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문의나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저는 간이식 못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탤런트가 없어요. 또 지난달까지 전공이었어. 펠로우 된 지 2주도 안 됐어.
뭐 인턴이 막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3월달에 헤매는 것처럼 또 이제 전공의 쌤도 이제 전문의 되고 나서 fellow 됐을 때 또 이제 그 fellow 역할이 있는 건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지, 좀 부족할 수 있다 아직은. 그렇죠. 아직 3월인데 실수하실 수 있고 사실 뭐 수술이란 건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벌써 뭐 못할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이해가 못할 것 같았어? 너무 힘들었어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 교수님, 실패담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실패담 그게 더 위로가 될 것 듣는다고 같아요. 실패담 듣는다고 이게 과연 기분이 좋아질까? 난 그렇진 않다 생각하거든. 맞아. 정말 좋은 걸까 좋은 잘 됐다는 경험담이 더 낫지 않나요? 아니야. 남이 잘 됐건 남이 실패를 했건 그게 나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똑같이 못했는데 잘 됐다. 아니야. 그건 나한테는 별로 위로가 안 돼. 그럼. 그냥 내가 잘해봐야 돼. 내가 한 게 뭔가 잘 돼야지 그게 진짜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지. 저 사람도 원래는 잘 못했었는데 잘 됐으니까 나도 지금 잘 못하지만 나중에 잘 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부딪혀가지고 내가 잘 해보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서서히 자신감을 찾아가는 게 더 큰 거지. 남이 뭐야 나도 옛날에 잘 못했었어. 나는 위로 하나도 안 돼.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서랍 가져와! 어디 가는? 네? 아, 네! 이 새끼 뭐야? 이 리액션이 난 너무 좋았어. 이 새끼 뭐야? 너무 진짜 같지 않아? 너무 리얼하지. 진짜 저런 반응 나오거든. 뭐야 이 새끼 이거. 뭐 이런 새끼가 왔어. 너무 찐 리액션이었다. 이것도 웃겼어. 서랍장에다가 혹시 몰라서 또 자도 가지고 온 거. 서랍이랑 자. 혹시 이 자. 네. 아 웃겼어요. 별 뜻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 의사 되라고 되게 별뜻 많은 거 아니야 이게? 했었습니다. 뜻 엄청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이제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되라는 큰 뜻이. 이번 화가 좀 더 재밌었던 이유가 너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씬들이 별로 안 나와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확실히 지난번보다 이번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좀 약간 늘어지는 듯한 연애 스토리, 그리고 그 정원 쌤 어머니랑 에피소드 이런 게 좀 별로 안 나오니까. 그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원래 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좀 병원 이야기에 집중해 주셔서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다. 맞아. 연애 이야기 좀 빼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6화 리뷰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결방이니까 저희는 이제 다음 주 7화 할 때 2주 뒤에 다시 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리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